여러분들 이제 토익이나 뭐 토플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실 그런 게 교과서화 돼야 돼요. 사실은. 사실 그런 걸 교과서로 해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부족뿐이었어. 형용사에 대한 규정, 형용사 때문에 그것도 쓰레기야. 사실은. 형용사론으로 꾸며놨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쓰레기고 사실은. 그리고 말의 유형이 앞에 있다고 했죠. 뒷말의 유형이 무조건 앞에 있다고. 외국어는 앞에서 표한다고. 앞에서 뭐라고 하면 이게 앞에서 뭐를 한 그 다음에 이 뒷말의 유형을 앞에서 표한 거라고. 그게 외국어 전체가 그래. 외국어 전체가 그런데 이런 거 형용사가 없구나. 그 형용형 독립된 형용형 절밖에 없구나. 점 한 개도 절이에요. 외국어는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그게 실제인데 그게 마이너하고 이게 증명해가지고 논리 전개를 다 정리를 한 건데 그걸 지금도 안 가르치지.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바꾸면은 말하자면 이제 이게 돈이 걸려 있잖아. 말하자면 토익, 토플 뭐 이런 거 등등등 그런 국제 뭐 시험 어쩌고 관련해가지고 뭐 점수 받고 뭐 회사 면접 보고 이러잖아. 어쨌든 이런 저런 게 그 영어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라이센스 비용이 엄청 나가거든. 이러저러. 근데 이제 마이너하고 새로 이제 정비를 해서 다시 시작하면은 이제 왜냐면 마이너학은 기존에 없었단 말이죠. 그죠? 제 라이센스고 비포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그거 가지고 라이센스 주장할 수가 없게 돼. 말하자면 뭐 기존에 뭐 그거야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정비한 거 가지고는 라이센스를 주장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단지 서비스 비용은 받겠지. 말하자면 뭐 시험 보는데 뭐 시험과 관련해서 뭔가 움직이고 뭐 하잖아. 그 뭔가 새롭게 만든 지점에서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어떤 서비스 비용은 받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를 새롭게 해가지고 교과서 해버리는 거죠. 라이센스 비용은 또 지불 안 하겠다. 그죠? 바로 잡아가지고 가는 거지. 그게 지금 시점 대단히 중요한 거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 얘기 계속 몇 년 전서부터 비법하고 용역들에 계속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이거 고치라고 하고 썼는데 안 하더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또 알리는 거죠.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동안 너무 잘못되었던 거고 저는 대단히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잘못되어 있던 세상에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다 속고 있었던 거예요. 외국에서는 형용사 그 수많은 뭐 미디를 본다든가 실제 그 유형의 실제 자료 대화상에서 가만 보면 형용사 안 써. 일상에서 잘 거의 안 쓴다. 일단 비즈니스는 언제든지 하고 봐야 되잖아. 그죠? 현지 사람일수록 어떤 신뢰도 때문에 형용사를 잘 안 써. 아니 네가 말하는 형용사는 항상 외국에서는 형이사학적인 것 같죠. 이해되죠? 네 신념, 네 토로를 내가 네 생각을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나한테 뭐 이런 식의 그건 상당히 개인적인 표현에 해당되는 거였던 거야. 형용사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제는 설명을 완벽하게 하지. 그래서 형용사는 없었던 거야. 애초에. 예, 잘못돼 있었고 외국도 그렇게 외국조차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통째로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일단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교과서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 그렇게 가야지.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손해 본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봐죠. 외국이야 뭐 저차지만 대한민국은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어요. 왜? 형용사 지금 한 줄 형용사 들어간 거를 한 줄 해석했다 쳐요? 그러면 이거 같은 형용사가 들어간 다른 한 줄을 또 해석하려고 하면 여기서 썼던 용법을 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썼으면 여기서도 될 거 아니야. 안 돼. 그때 왜냐하면 화자 관점이에요. 화자 관점. 화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형용형 독립형으로 홍영을 졸로 두고 형용형이 들어가면은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둬야 돼요.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이 뜻이 말뜻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그나마 거기서 확률상 이게 이런 식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다가서야 되는 거야. 형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에. 근데 이걸 정확하게 모색하겠다 하면 틀린 게 돼요. 왜? 화자가 중요하거든. 화자가. 나 대한민국 말을 들으면 있잖아. 나 그거 떨떠름했다. 이러면은 기분이 안 좋았다. 아니면 기분이 뭐 안 좋다기보다 그냥 좀 좀 싱거웠다. 이 해석이 떨떠름했다에 대한 해석만 해도 대한민국 사람만 해도 이거 좀 더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말은 형용사가 품사로 존재를 해야 해. 근데 외국어는 품사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확정성이 없기 때문에 전치사라는 조건 때문에 확정성이 없어가지고 이해하셨죠? 따라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형용사가 들어간 걸 문장 해석한답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막 공식 막 별의별 공식 다 써야 했어. 요 용례를 다 같은 단어가 들어간 다른 줄에다가 비슷하다 보이는데 해석하면 또 안 맞아. 안 맞을 수밖에 없지. 화자 중심 구조. 떨떠름하다에 대한서도 조차도 대한민국 사람조차도 품사가 분명한 나라지만 그 처리할 때 어떻게 해요? 되죠? 물어봐야 되잖아. 무슨 뜻으로 얘기했냐. 외국은 더더군다나 더 중요해. 그래서 범인의 확률상으로 다가서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확률상. 그래서 이런 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 근데 그래도 이거는 화자한테 한 번 더 물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상에서 형용사를 쓰면은 쫓겨난다고.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를 따로 배웠던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거를 설명을 못 하다가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마이너하고. 물리 인형 표현 언어와 절대의 차이로. 절대어가 대한민국어고 유일법어 절대어고 고유어고 물리 인형 표현 언어는 물리 인형 표현 언어라고 불리는 전치사 구조를 가진 형태고. 그럼 전치사 자체가 항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라이센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되죠? 그럼 그 테스트 영어 형태를 새로 만들어야 교과서형으로 대한민국형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 마이너하고 바탕으로. 그러면 그거 가지고 너 어딘가 뭐 라이센스 비용 지급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해되죠? 마이너하고 정리를 해서. 그렇게 가가지고 뜯어 고쳐야 잘못된 범인을. 그 손에 누가 건지 아세요?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대한민국밖에 손을 안 봤어. 외국은 딱히 상관없어. 현지에서 그냥 그 현지말 쓰고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크게 그 외국 전체를 아주 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생활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터득돼 있는 거니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외국말에 뭐 형용사가 있느냐 생각하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오차 어마어마한 손해. 한 줄 해석했는데 다음 이거 해석이 안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냐? 맨날 외워야 돼. 외웠던 걸 또 외워야 돼. 심지어 트렌드도 타니까. 말이 안 되는 엄청난 손해를 본 거야, 대한민국에서. 그 형용사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형용사를 있는 양 굳는 말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해석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히 고쳐야 돼요. 아시죠? 완전히 고쳐야 되는데 마이너하게 있잖아. 그 마이너하게 도입을 해가지고 테스트 영어를 만들게 되면 그래서 교과서 하게 되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아무 말도 못해. 대한민국 언어 체계가 틀린데 그리고 세상도 잘못된 거잖아. 세상도 바뀌어질 거고. 이해되죠? 전체가 다 바뀔 거라고. 형용사 마이너학처럼 간쪽으로 갈 거라고. 형용사가 없었구나. 자, 이해하셨죠? 못하는 얘기입니다. 책임감 때문에 당연히 정상화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상